안녕하십니까. 어, NYC 딜리버리 루나의 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감기로 인해서 조금만 촬영을 하고 그만뒀죠. 간략하게만 소개하고. 이제 이번 시간 같은 경우는 세 번째 시간인데, 아무튼 이번에는 감기도 거의 다 나았고, 그래서 오늘은 조금 길게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10월 9일부터 10월 16일까지 일을 했고요. 10월 9일부터 10월 16일까지 일했고, 한 4일 정도 일했습니다. 왜냐면 지난주 같은 경우는 토요일날 비가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항상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날 가능하면 그때 3일 연속 쉬려고 노력하는데, 이게 이제 토요일 날 이게 비가 오던 바람에 이게 스케줄이 살짝 이렇게 변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알아서 할 일이고요. 그래서 지난주죠. 지난주 이제 10일, 9월 10일 화요일 같은 경우는 제가 총 금액이 우선 제가 지난주에 총 얼마 했는지부터 먼저 상세하게 말씀드려야 되겠죠. 지난주 같은 경우는 총 4일 일했는데 무려 609불 10전, 609불 10달러, 상당히 많이 한 편이죠. 이거는 제가 차차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시간, 제가 일하는 시간은, 배달 시간은 31시간 4분 정도 일했습니다. 31시간 4분. 그리고 총 배달한 개수는 107건 일했고요. 그리고 제가 총 금액 같은 경우는 이제 총 금액이라기보다는 이제 이렇게 배달한 금액이죠. 배달한 금액이 387달러 387달러 있고, 그에 반면에 이제 팁이 이제 또 들어오죠. 팁 같은 경우는 278불 23전, 278불 23달러 있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여러모로 좀 바빴습니다. 특히 주말 같은 경우는 좀 바빴는데, 아무튼 이거는 나중에 차차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 화요일 같은 경우 10월 10일 이 화요일 같은 경우는 제가 총 이제 금액을 말씀드리자면 122불 32전, 122불 32달러 했고요. 그리고 그때 배달한 시간이 7시간 31분, 그 다음에 배달한 개수가 27건 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배달 금액이 총 요금이 71불 15전, 71불 15달러, 팁이 51불 17전, 51불 17달러를 일했습니다. 이게 이제 화요일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제가 일을 잘 안 합니다. 월요일하고 화요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일을 많이 하지도 않았는데, 이제 좀 금액이 좀 적어요. 월요일하고 화요일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좀 금액이 좀 적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죠. 감안해야죠. 그리고 이제 거의 평균적인 금액이라고 봐야 돼요. 화요일 같은 경우는 평균적인 금액이고, 특히 제가 이제 낮에 시간에는 한 3시간 정도 일을 했고, 저녁 같은 경우는 한 3시간에서 한 3시간 반 정도 일했습니다. 3시간에서 저녁 같은 경우는 한 4시간 정도 일했고, 낮에 같은 경우는 3시간에서 3시간 반 정도 일했습니다. 사실 월요일, 화요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글쎄요, 이게 전에도 제가 월요일, 화요일을 갖다가 한 달 정도를 해본 결과 그렇게 많이 안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거리는 굉장히 먼데 금액은 굉장히 작은 그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배달을 할 흥도 안 나고, 굳이 좀 쉬는 게 더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일 같은 경우, 이때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상당히 좀, 만족스럽죠. 만족할 만합니다. 이제 10월 11일 날, 총 금액이 136불 96달러. 그 다음에 제가 배달한 시간이 7시간 43분. 그 다음에 배달한 개수가 22건. 그 다음에 제가 총 그 배달한 금액이 69불 80달러. 그 다음에 팁이 이제 67불 16전 67불 16달러 이렇게 제가 일을 했습니다. 예, 그 수요일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정도 금액이 평균적인 금액치고는 괜찮은 금액입니다. 예, 좋은 금액이고 괜찮은 편입니다.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참 적절하죠. 평균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냐면, 제가 일한 그 배달 금액과 그 팁이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비슷하게 되면 이건 상당히 좋은 금액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날 만약에 그 배달 금액이 오히려 더 많고 팁이 적게 되면 이건 상당히 좀 이렇게 안 좋은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배달 금액과 제가 총 요금 배달 금액과 팁이 얼추 비슷하다 그러면 상당히 좋은 금액 이렇게 할 수 있죠. 오히려 팁이 많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간간히 팁이 배달 금액보다 더 많아 버리게 되면 좀 뭐라 해야 될까,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부담스럽죠. 예, 아무튼 부담스럽고, 근데 그런 경우는 상당히 좀 드문데, 뭐 이렇게 현격하게 많이 나진 않고, 얼추 이렇게 제가 배달한 금액과 팁이 비슷하게 되면, 저는 제 개인적인 입장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10월 12일 목요일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날은 좀 하루 쉬었습니다. 이제 가능하면 일하는 게 좋은데 좀 하루 쉬었고, 대망의 금요일, 10월 13일 금요일 제가 총 금액이 187불 21달러 187불 21달러를 했고, 제가 일한 시간이 7시간 58분, 한 8시간 정도 일을 했죠. 그 다음에 배달 총 개수는 29건. 그 다음에 배달한 금액이 92불 88전. 그 다음에 팁이 94불 33전 이렇게 됐습니다. 이때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 거의 처음이라고 봐야죠. 예, 처음으로 큰 금액을 배달을 했고, 무려 이때 같은 경우는 낮에만 거의 한 83달러 정도를 했어요.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왜냐면 낮에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한 60불 50불 이 정도 이제 하는데, 물론 한 3시간 정도 일을 해서 그래 하는데, 무려 한 83달러 일을 했다? 상당히 큰 거라고 봐야 됩니다. 한 3시간에서 3시간 반 정도 일하는데, 이 정도면 상당히 큰 금액이고, 저녁 같은 경우는, 이제, 이날 금요일 같은 경우, 저녁 같은 경우는, 거리가 먼 만큼, 배달 금액도 상당히 좀 큰 편에 좀 속하고요. 적지는 않았습니다. 이때, 금요일 같은 경우는 정말 기분 좋게 배달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예. 이제 앞으로 이제 점점 추워지거든요. 추워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성수기라고 봐야죠. 이제 밖에 잘 안 나가고 이제 배달을 많이 하는 그런 계절이 이제 짜짜 오는데, 뉴욕시티 같은 경우는 이제 기후 온난화 때문인지 몰라도 이제 추울 때 상당히 짧게 추워요. 그렇게 막 길게 추운 건 아니고, 그렇게 막 이제 2, 3년 최근 들어서 좀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춥더라도 제 그냥 체감상으로 한 3주 한 달 정도, 3주에서 한 달 정도 좀 바짝 이렇게 추웠다가, 예, 이렇게 그렇게 생각만큼 많이 안 춥더라고요. 예. 아무튼 올해 같은 경우는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왜냐면 이번 여름 같은 경우 굉장히 더웠잖아요. 굉장히 더운 만큼 겨울도 굉장히 춥거든요, 원래. 예, 그러던 만큼 아무튼 이제 일단은 이제 겨울 시즌, 이제
점점 이렇게 준비해야 되겠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토요일 같은 경우 10월 14일 토요일 같은 경우는 비가 왔어요. 비가 아침부터 쭉쭉 이렇게 내리다 보니까 배달을 못했습니다. 배달 같은 경우 제가 비 오는 날은 안 합니다. 안 하는 이유가 배달을 그 비 오는 날 하게 되면 이제 저도 굉장히 피로도도 굉장히 좀 크지만 자전거 역시 이게 소모품이다 보니까 전기 자전거 자체가 소모품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빨리 수명이 닳아요. 마모가 빨리 심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 자전거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날씨가 추운 건 괜찮습니다. 바람이 불고 추운 건 괜찮은데 이제 이렇게 전기가 이제 들어가 있던 제품이다 보니까 눈이라든지 비가 오게 되면 저는 가능하면 안 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좀 제 기준으로는 좀 안타깝죠. 10월 15일 날 10월 15일 같은 경우는 이제 총 금액이 162불 61전이고 제가 일한 시간이 7시간 50분, 그 다음에 제가 배달 개수가 총 29건, 그 다음에 이제 배달 금액이 97불 4전, 그 다음 팁 같은 경우 65불 57전입니다. 팁이 상당히 좀 적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배달 거리도 거리지만 팁이 없는 그런 그 콜 주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제가 계속 이렇게 거절을 하기에는 말 그대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한번 거절하게 되면 이런 말 그대로 정말 이렇게 안 좋은 그런 콜 주문들이 계속 저한테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오기 때문에 제가 경험상 그냥 한번 이렇게 눈 감고 처음에 안 좋더라도 내가 그냥 손해 본다는 그런 그냥 생각으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런 콜들을 받아요. 거리도 멀고 돈이 적은 그런 콜들을 제가 받아요. 물론 제가 안 받을 수 있죠. 안 받는다고 해서 다음 콜이 좋냐?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안 좋더라고요. 더 안 좋은 걸 주면 좋지, 좋은 거를 주는 그런 케이스는 좀 드물더라고요. 많이 드물더라고요. 예. 아무튼 뭐 그렇다고 치고, 그리고 이번에 그 제가 지난번에 제가 자전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린다 했는데 짧게나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자전거를 제가 지금 이게 두 번째 자전거거든요. 예, 지금 사진에 보다시피 이게 두 번째 자전거인데 제가 살 때가 762불 그 정도 줬어요. 762불. 그런데 이게 이제 텍스를 더하게 되면 한 800불 정도, 800달러 정도 이상을 줬죠. 800달러 이상을 줬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지금 이제 또 재밌는 좀 포인트가 좀 다르죠. 이 배터리가 제가 두 개를 가지고 다닙니다. 옛날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전 배터리 두 개를 갖고 시작했었어요. 물론 처음에는 하나를 했죠. 근데 이제 이게 하나를 가지고 배터리를 하게 되면 오래 배달을 못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왜냐면 하나를 가지고 정말 짧게는 1시간 반, 2시간, 길게 해봐야 한 2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하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게 배터리도 계속 충전을 해야 되는데 충전을 못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를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게 오히려 효율적으로 더 좋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옛날 같은 경우는 1년 전까지만 해도 배터리를 제가 제 따로 가방에다가 몸에 지니고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피로도도 너무 많이 깊게 쌓이고 몸에도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갖다가 나름대로 좀 개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를 두 개를 저런 식으로 달고 나중에 이렇게 교체를 하는 그런 상황으로 왔고, 상당히 지금은 이제 괜찮죠. 예. 물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들고 다니는 것 중 좀 미련스럽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이렇게 간혹 가다가 이렇게 타이어 펑크 같은 거 나지 않습니까? 타이어 펑크 같은 거 나게 되면 이너 타이어 안쪽에 있는 펑크 같은 게 나게 되면 제가 예비용으로 타이어를 하나 들고 다닙니다. 예. 그 다음에 당연히
그 타이어 그 수리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을 항상 제가 들고 다녀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무게도 만만치 않죠. 예. 이제 왜냐면 중간중간에 타이어 펑크 나는 일이 너무 잦아요. 한국은 길이 어떻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뉴욕 같은 경우는 길들이 굉장히 좀 터프합니다. 굉장히 거칠고 거의 뭐 오프로드 수준으로 굉장히 거칠어요. 그러다 보니까 길 자체가 너무너무 막 더럽고 막 유리도 있고 막 못도 있고 막 별의별 막 뾰족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달을 하다가 정말 제 기준으로는 옛날 같은 경우는, 지금은 제가 좀 요령껏 잘 타서 좀 괜찮지만 진짜 옛날 같은 경우는 거의 2주에 한 번씩 타이어 교체를 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막 애비용으로 뭐 이렇게 본드도 들고 다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튜브 있지 않습니까? 접착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패치 같은 거죠. 그런 것도 들고 다니고 막 별의별 걸 다 했어요, 진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그 자전거 튜브를 갖다가 교체를 해야 되고 수리도 해야 되고 그런 장비들을 좀 들고 다니다 보니까 나름대로 좀 무겁긴 무겁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 그거는 제가 말 그대로 이제 무겁더라도 제가 조금 몸이 좀 피곤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자전거 금액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설명했던 대로 한 800불 정도, 텍스 더해서 한 800불 정도 했고, 그리고 지금 저 배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두 개만 보이시는데, 제가 총 가지고 있는 배터리는 총 7개입니다. 배터리를 총 7개 갖고 있고, 지금 저기서 사용 가능한 배터리는 총 4개입니다. 나머지 3개는 고장났어요. 전혀 사용할 수도 없고 반납을 해야 되고 그래요. 그래서 사용 가능한 배터리는 총 4개 있고, 물론 저 배터리가 다 성능이 좋은 건 아닙니다. 물론 저기서 A 등급부터 C, D 등급까지 이렇게 좀 편차가 좀 심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제 지금 자전거를 처음에 오리지널 자전거 가지고 있는 배터리, 그거는 뭐 나름대로 괜찮아요. 그리고 작년에 샀던 배터리, 작년에 샀던 배터리가 아니라 작년에 제가 그 자전거를 샀을 때 다 가지고 있는 그 배터리, 그것도 괜찮아요. 나쁘진 않아요. 아무튼 이제 그 배터리를 제외하고 제가 직접적으로 돈을 주고 산 거는 총 5개인데, 5개 중에 말 그대로 3개는 말 그대로 그냥 진짜 한 3개월, 4개월, 심지어는 6개월, 1년 정도, 이렇게 길게는 1년 딱 쓰니까 정말 이렇게 배터리가 그냥 마모가 됐는지, 그냥 이렇게 안에 있는 건전지부터 뭐가 문제인지 몰라도 이렇게 그냥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배터리 하나당 거의 한 가격이 한 200불 좀 넘거든요. 저게 상당해요. 말 그대로 배터리 5개 가격만 해도 1000불이 넘어요. 1000불이 넘어요. 개당 한 200불 정도 하거든요. 진짜 200불 조금 넘거든요. 그만큼 배터리 가격이 좀 비쌉니다. 근데 지금 뉴욕시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제 지금 가지고 있는 전기 자전거가 좀 안 좋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고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게 무슨 사고냐면, 배터리를 갖다가 이렇게 좀 오래 충전을 하다 보면 저게 이렇게 이제 스파크 같은 게 일어나나 봐요. 터지죠. 그러다 보니까 화재 사고가 너무 많이 났어요. 뭐 너무 많이 났다는 거는 좀 제가 오버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정말 이제 큰 사고 같은 경우는 저게 일반적으로 물로 끄면 절대 안 되거든요. 미련스럽게 저기 배터리 터졌는데, 이제 저게 어떻게 보면 저게 어떻게 보면 물로 끈다고 해서 끓는 그런 제품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만, 지금 2023년 올해만 해도 뉴스에 대문짝막에 날만한 사고가 한 3개 정도 됐었어요. 뉴욕시티만 해도. 그러다 보니까 뉴욕시티 내에서도 이런 전기자전거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전기자전거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은 이유가, 저거를 충전할 때는 집에서 충전해야 되잖아요. 집에서 충전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좀 이렇게 이제 충전을 제 시간에 딱 이렇게 콘센트를 빼버리면 되는데,
빼버리지를 못하고 이걸 계속 오버 충전을 하게 되죠. 오버 차징 이렇게 충전을 하게 되죠. 충전을 너무 오래 하게 되면 저게 나름대로 전기 제품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스파크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게 이제 일어날 수도 있어요. 터진다고 봐야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이런 얘기 하기 좀 뭐하지만 중국 제품이라서 어쩔 수 없다고 봐요. 돼야 돼요. 왜냐면 모든 웬만한 제품들이 전부 다 메이드 인 차이나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무튼 오늘 좀 얘기가 좀 길었네요. 예, 아무튼 이번 주 같은 경우 열심히 한번 배달 일 해보고요. 그리고 이번 주도 역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 소식이 있다 보니까 일단은 비 소식에 맞춰서 제가 또 일정을 나름대로 좀 변경을 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다음 주 그 이제 주간 리포터 같은 경우 또 그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